승강장 플랫폼에 가까이 서면 들리는 경쾌하면서도 익숙한 멜로디. 때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스크린도어 너머로 돌진해오는 지하철의 모습.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익숙한 풍경이죠. 여러분은 지하철 안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역과 역을 오가는 짧은 시간을 알차게 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나요? 아니면 바쁜 일정 사이 잠시 숨을 돌리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멍하게 아무 의미 없는 공간에 섞여 다른 장소로 실려가고 있나요? 혹시 지금 정차한역에서 내린다면 어떤 풍경이 나를 맞이할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모든 역에는 각자 다른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이야기 위에는 더욱 다양한 삶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낮 12시에서 1시 정오의 정차역에서는 매주 다른 6호선역의 이야기를 전하며 지루한 지하철 안에서의 이동 시간을 다채롭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방송의 출발역 신당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번 역은 신당역입니다. 100년 전의 부촌, 문화주택으로 가시려면 4번 출구로, 신당동의 곡물 창고를 고스란히 보존한 카페 아포테케리로 가시려면 12번 출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오의 정차역 DJ 정지민입니다. 저는 KUBS 117기 아나운서고요. 국제학부 이사학번입니다. 제가 같은 기수 아나운서인 지우 형유 아나운서랑만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또 다른 아나운서와 DJ 방송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정오의 정차역을 보고 이 방송은 진짜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방송에 DJ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오의 정차역 또 다른 DJ 최강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2호학번 미디어 학부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저는 119기 아나운서라서 사실 이 라디오 방송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좀 떨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다행히 든든한 지원군이 우리 지민 선배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덜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좋습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정오의 정차역에서는 매주 6호선에 위치한 다른 역들의 역사와 그 주위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한 번쯤 가볼 만한 장소들을 직접 방문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의 첫 번째 역이죠. 신당역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찬흥 PD가 저희끼리 정해야 할 게 있다고 미리 말하던데 그게 뭐죠? 저희가 앞으로 7회차 동안 사용할 DJ명을 서로 지어달라고 하네요. DJ명이 또 중요하죠. 그럼요. 혹시 강은 씨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요? 생각해보신 거?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J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죠. 약간 뭘 해도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든 하고 싶어요. 혹시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선배님께서. 보통 이렇게 DJ명은 이렇게 끝에 D를 보통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강이라는 글자가 좀 임팩트가 있으니까 혹시 네네. 강디 어떠세요? 강디. 리액션이 좀 별로라는 반응인데 강디. 약간 강아지 느낌으로. 강아지 강디. 느낌으로. 좋은데요? 제가 그쵸, 또 귀엽죠? 귀엽고 역시 선배님이라 그런지 또 DJ 선배님은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저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사실 하나를 생각해 왔어요. 평소에 정지민 씨의 별명이 뭐죠? 지미죠, 지미. 지미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있죠. 바로 퀸인데. 그래서 끝에 D를 붙여서 퀸디 어떠세요? 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 전 진짜 마음에 듭니다. 네. 우리 PD님이 또 따봉을 알려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응용도 가능해요. 어떻게요? 이게 청취자들은 이게 귀로 듣잖아요. 네. 그래서 내 귀에 퀸디. 오! 어떠세요?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퀸디, 그리고 퀸디. 강디. 네, 퀸디와 강디 이렇게 하는 걸로. 좋습니다. 이쯤이면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퀸디, 신당역에 대해 얼마나 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신당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떡볶이? 네, 그 정도만 떠오르긴 하네요.
이름만 익숙하지 진짜 아는 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신당역에 대한 사실 5가지를 찾아왔는데요. 그냥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지민 씨, 저랑 내기 한번 하시는 거 어떠세요? 갑자기 내기요? 네. 뭘 걸고 하실 건데요? 저희 1부 마무리에 3번째 선곡이 나갈 예정인데 그 선곡권 걸고 한 판 하시죠? 선곡권. 네. 이건 또 제가 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 제가 찾아온 신당역에 대한 사실 중에 하나는 거짓인데요. 지민 씨는 그 5가지 설명을 듣고 그 중 하나의 거짓을 가려내기만 하면 돼요. 진짜 이지합니다. 기회는 몇 번 주실 거죠? 에이, 한 번에 맞추셔야죠. 그래야 흥미진진하지 않겠어요? 한 번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에이, 왜 그러실까? 그럼 설명 하나하나씩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번, 신당역을 한자로 풀었을 때 신자는 귀신 신자를 쓴다. 2번, 현대식 고추장 떡볶이는 신당동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3번, 신당역에선 2호선, 6호선을 탈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2호선 이용객이 6호선보다 많다. 4번, 신당역 근처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거주했던 주택이 남아있다. 5번, 신당역 부근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모노레일이 있다. 자, 이 중 틀린 설명은 무엇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진짜 선지가 솔직히 잘 알기 어려운 선지들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네. 저는 사실 제가 그 한자를 좀 잘 하거든요. 오.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취미? 습관 중 하나가 네. 지하철역 갈 때 이렇게 한자로 표시된 걸 꼭 정말요?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한자를 보고 이렇게 중국어 발음으로 한번 읽어보는 게 저의 취미거든요. 근데 제 기억상 네. 이렇게 지나갈 때 귀신 신자를 쓰는 역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귀신 신자가 있었으면 제가 보고 귀신 신자를 쓴다고?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귀신 신자는 제가 지나가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네. 1번을 고르겠습니다. 다른 1번이요? 선지는 잘 모르겠어요. 1번이 진짜요? 뭔가 아닐 것 같습니다. 1번을 골라주셨는데 한번 바꿀 기회 줄게요. 진짜 1번으로? 잠시만요. 그러면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볼게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1번. 네. 알겠습니다. 1번. 역시 잘 맞추셨네요. 1번 맞나요? 맞추셨습니다. 네. 역시. 네, 신당동은 원래 조선시대의 공동묘지였다고 해요. 현재 광희문은 시체를 내보내는 문이라고 해서 시구문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대요. 근데 이런 배경 때문에 신당동에는 점집, 무당들이 모이게 됐고 그곳에서 신을 모시는 당, 즉 신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귀신 신자를 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쵸.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하지만 가복개혁 당시 민간 신당을 탄압하기 위해 신자를 같은 발음의 새로운 신자로 변경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당역의 이름에 이런 섬뜩한 유래가 생겼다는 점. 놀랍지 완전 않나요? 알쓸신잡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역시 찬영 PD가 이러한 알쓸신잡에 좀 생각이 있지 않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제가 맞췄네요. 네, 역시. 그러면 이제는 진짜 신당역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신당만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카페를 한번 만나보시죠. 신당동의 새로운 활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다채로운 거리에 우리가 찾아온 첫 번째 공간, 아포테케리가 있습니다. 아포테케리는 간판이 그리 크지 않아 눈에 잘 띄지 않는데요. 깔끔한 흰색 바탕에 단정한 빨간 글씨체로 쓰인 팻말을 발견하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신당역 12번 출구. 팻말이 이끄는 대로 거리의 한켠으로 들어와 카페 내부를 보면
비밀 아지트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뻥 뚫린 공간에 모던한 주황색 조명이 천장에서 눈높이까지 내려와 있어 아늑한 분위기를 줍니다. 그 아래에 있는 깔끔한 테이블과 캠핑용 의자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층고가 높아 더욱 쾌적한 분위기가 나는데 천장은 목재로 되어 있어 더욱 개성을 만드는 것 같아요. 신당에 이런 특별한 공간을 만들게 된 이야기, 사장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직업 자체가 좀 해외를 많이 다니는 직업이었어요. 뭐 이제 패션 쪽에 있다 보니까 의류, 그래서 바잉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바잉 브랜드를 이제 사다가 백화점에 팔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15년 전 상황인데 가보면 진짜 오래된 공간, 오래된 창고, 굳이 창고가 아니더라도 오래된 성, 특히 이탈리아는 오래된 성, 그 다음에 오래된 그 건물들인데 다 돌로 지어진데, 우리로 치면은 오래된 절도 있을 거고 오래된 뭐 인천 가면은 공장들도 있을 건데, 우리보다는 훨씬 유럽 나라들이 그런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탈리아는 성 같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별장 같은 데가 많고 산 위에.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탈리아가 경제가 굉장히 호황기일 때는 이제 그런 거를 별장으로 쓰고 성으로 쓰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런 문화가 다 이제 사라지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공간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뭐 이제 별장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냥 뭐 그 케이터링 웨딩 이게 대여해서 거기서 이제 그런 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요새는 에어비앤비 그런 이제 숙소용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쇼룸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바이어들이 오면은 자기네들의 어떤 샘플들 하나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쁘게 기피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오면은 그 공간에서 자기네 뭐 양말이다, 넥타이다 그러면, 셔츠다 그러면 거기다 디피해놓고 또 연출도 해놓고 이렇게 바잉 어떤 캠페인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였어요. 이게 다운타운에 그 현대적인 건물에서 하는 거랑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업체들은 오래된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오묘하게 그 오래된 공간들 안에 뭔가 이 지금 약간 현대적인 그런 물건들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굉장히 이 물건들이 더 돋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지금의 신당역 6호선 출구 근방, 그러니까 아포케테리가 들어선 퇴계로 81번 길은 싸전거리라고도 불렸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그 이런 양국 도소매 시장이 있었어? 아, 그러면 옛날부터 도소매 시장이 있었으면 양국 도소매를 하기 위한 공간이 있겠구나. 제가 이제 이거 카페 시작한 지가 9년 됐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시만 해도 여기는 이제 거의 사람들이 잘 이 골목에 들어오지 않는, 후미지고 되게 개발되지 않은 그런 그 골목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은 그냥 뭐 쌀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제 불과 한 7, 80년 전부터 지금 한 60년 전까지는 엄청난 상거래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런 용도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머티리얼에 현대적인 걸 갖다 놓은 것과 오래된 공간에 현대적인 걸 갖다 놓으니까 오묘하게 이 현대적인 물건을 내가 바잉할 때 더 의미가 있고 좀 더 얘가 빛을 보는 그게 어떤 공간이 주는 그 내가 바이어로서 이 감정을 내가 이 공간에서 느끼는 거를 내가 감정으로 느끼다 보니까 이 바라보는 사물의 시점이 그리고 감정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신당동에는 공설시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공설시장에서는 주로 곡물과 식료품이 거래되는 장소였는데요. 광복 이후부터 신당동 공설시장은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며 1950, 60년대에는 서울 최대의 양곡시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쌀 가게가 800개가 넘을 만큼 규모가 커졌다고 해요. 흥미로운 사실은 현대그룹의 창립자 정주영 회장도 젊은 시절 이곳에서 쌀 가게를 운영하며 사업의 초석을 다졌다고 하네요. 이 동네 자체가 이제 다음 얘기로 이 동네 자체가 이 건물이 시초나는데 1940년대부터 양복 도제가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예, 여기 시장이 이 신당이 1940년 30년 후반부터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모르겠고 20년 후반이라고 그러는데 저쪽에 그 여기 큰 사거리 조그만 사거리 가면은 바닥에 그 뭐라고 하지 이거를 명패처럼 바닥에 도로에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 현대 그룹에 이 동네 자체가 이제 다음 얘기로 이 동네 자체가 이 건물이 시초나는데 1940년대부터 양복 도제가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예, 여기 시장이 이 신당이 1940년 30년 후반부터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모르겠고 20년 후반이라고 그러는데 저쪽에 그 여기 큰 사거리 조그만 사거리 가면은 바닥에 그 뭐라고 하지 이거를 명패처럼 바닥에 도로에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 현대 그룹에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이 정주영 회장이 예전에 여기서 쌀 도매를 했었다 잠시. 사실 신당동의 자리를 잡으실 때 처음에는 이게 상권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이걸 이렇게 큰 걸 짓는데 리스크 같은 게 있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우려는 없으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두려움이 많았죠. 예를 상권이 없고 굉장히 흥미져서 밤에는 사건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골목 자체를 아예 오질 않고 그 두려움은 되게 컸어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팔고 고객을 많이 애널리스트를 많이 했어요. 고객이 어떤 소비 행동을 하는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아까 제가 외국에 가서 그런 바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보고 한국도 이렇게 이런 소비 행동이 이루어지겠구나, 생겨나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때 경험이 약간 이걸 시작하는데 그렇죠, 도움이 된 그렇죠. 거예요. 그게 전쟁이 된 거예요. 그 소비 행동들이 국내에도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을 막 찾고 개발하고 카페든 뭐 음식점 만드는 게 단연 우리나라만의 유행이 아니라 이미 유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하고 카페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신당역의 첫 번째 공간 쌀창고 속 특별한 카페 아포케텔이었습니다. 지민 씨, 이 쌀창고랑 카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저는요, 아무래도 신당동 하면 떡볶이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첫 번째 고추장 떡볶이도 이 신당동에서 생겼다고 했고, 또 곡물 시장이 워낙 크게 있다 보니까 밀이 주변에 넘쳐났던 거죠. 네, 그렇죠. 그 넘쳐나는 밀로 뭘 할까 생각해 보다가 새로운 떡볶이가 만들어졌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저냥 지나쳤던 신당역에도 이렇게 풍부한 역사가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하네요. 오디션을 하면서 차능 PD가 미리 답사 다녀온 사진들이나 그 현장음들, 인터뷰해주신 분들 음성들을 보여주고 들려줬었거든요. 신당역은 그냥 2호선으로 환승하는 장소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저 혼자서라도 신당동 산책 한 번쯤 가봐도 되게 볼 게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신당역 주변에서 레트로한 감성 듬뿍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이만 1부를 마치고 저의 신청곡 로이킴의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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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동 시간도 알차게 쓰고는 싶은데 시작이 어려워 릴스, 쇼츠만 보고 있다고요? 그럼 저희와 함께 지하철에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 가져보는 건 어떠신가요? 정오의 정차역 속 작은 코너,
600초 취미에서는 매주 지하철 속 10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취미는 바로 독서인데요. 저도 지하철에서 책 읽어보려고 하긴 했었는데 영 집중이 안 되던데요. 그쵸.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소음이 가득한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치만 하나의 내용을 길게 다루는 책보다는 단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책을 고른다면 더욱 수월하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단편 소설집 한 권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성혜나 작가의 혼모노라는 소설집인데요. 강은 씨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서점을 갈 일이 있었는데 베스트셀러 코너에 이 책을 한번 꺼내 집었었던 기억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알고 있었던 작가님이라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띠지에 접힌 문구만 보고 흥미가 돋아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오, 띠지에 어떤 문구가 있었길래 처음 본 책을 바로 집어드셨나요? 혹시 박정민 배우라고 아세요? 작품 활동 많이 하시다가 최근엔 직접 출판사도 세우셔서 꽤 뉴스에도 많이 뜨고 그랬었는데. 그쵸. 저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배우죠? 그쵸.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 책 띠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넷플릭스 왜 보냐? 성혜나 책 보면 되는데. 박정민 배우스러운 말이지만 좀 읽고 싶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쵸. 사실 성혜나 작가님도 각종 수상 경력이 화려하신 분이신데 이번에 혼모노라는 소설집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책 내용 자체에 있습니다. 일단 이 책에는 7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는데요. 각 소설은 50에서 60페이지의 짧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분에 한 페이지를 가볍게 읽는다고 치면 10분만 읽어도 벌써 내용의 기승전결 중 기 부분은 읽을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짧게 읽어도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수 있겠네요. 그중 소설 한 편 정도 간략하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저희가 또 앞에서 신당역과 무당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으니까 무당을 다룬 혼모노라는 작품을 간단히 소개해볼게요. 혼모노는 일본어로 진짜라는 뜻이죠. 이 작품은 20년 동안 한 곳에서 점집을 운영해온 베테랑 무당인 나와 갓 신내림을 받은 20살 무당 신애기의 갈등을 다룹니다. 신애기는 나를 독대하는 자리에서 신발이 다 떨어졌다며 대놓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마침 나가 모시는 장수할멈이 떠나간 게 아닐지 의심하던 나에게는 치명타였죠. 이제 막 무당일을 시작한 신애기가 자신의 고객을 모두 끌어가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나는 신발이 떨어진 몸으로 신애기를 향한 복수의 굿판을 벌이려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하철 확실히 몰입감 있는 내용이네요. 또 이번 방송 내용과 적절히 연결되어서 더욱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고문실을 설계하는 건축가의 이야기, 태극기 집회에 휩쓸린 외국인의 여행 이야기 등등 짧지만 생각해볼 거리도 많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니 이동 시간을 짬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지하철에서는 이번에 소개한 혼모노를 읽어보면서 섬세한 묘사와 흥미로운 줄거리에 몰입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네, 그럼 네 번째 선곡 듣고 본격적으로 신당역의 두 번째 장소로 떠나보실게요. 사정거리에서 서울 중앙시장을 가로질러 언덕배기에 평범한 주택가가 등장합니다. 이 평범한 골목에 어딘가 범상치 않은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현재 신당동에 유일하게 보존된 문화주택인 박정희 가옥입니다.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58년부터 1961년까지 이곳에 거주하기도 했는데요. 박정희는 이곳에서 5.16 군사정변을 계획하고 지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간인데요. 이 주택은 특이하게 일본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문화 통치의 잔재라고 볼 수 있겠죠. 1920년대 조선총독부는 기존 방식을 따른 서울의 가옥을 철거하고 서양식 외관과 내부 구조를 갖춘 근대적인 주택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신당동도 그 계획이 이루어진 장소 중 하나였죠.
현재 신당동에는 서울 중앙시장도 위치해 있는데요. 이 시장의 이름이 중앙시장인 이유도 신당동이 앞으로 서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신당동에 숨겨진 마지막 볼거리, 박정희 가옥에서 5분만 걸어가면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모노레일입니다. 110m의 짧은 운행거리이지만 비탈길을 천천히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니 꽤나 재밌는데요. 어딘가 외국에 온 듯한 느낌도 듭니다. 원래 이전에는 모노레일이 없이 가파른 계단만 있었는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도착하는 곳은 드넓게 펼쳐진 대현산 배수지 공원입니다. 봄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예쁜 공원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 정오의 정차역 1회차 신당역을 구석구석 돌아다녀 봤습니다. 컨셉이 특이한 카페부터 역사를 품고 있는 신당동의 주택, 그리고 모노레일까지 떡볶이만 떠오르던 정감 있는 동네에서 이렇게 많은 볼거리가 나올 줄 예상하셨나요? 정오의 정차역은 매주 목요일 점심 12시부터 1시까지 교내 스피커와 KUBS 유튜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역, 새로운 장소로 찾아오겠습니다.